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과열된 선거전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878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정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8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으로 입건된 건가요? 네, 사실은 6월 2일 기준으로 네. 1,003명이 입건이 됐었고요. 네. 이 중 32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고 또 나머지 9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현재 878명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범죄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허위사실 공표나 혹은 후보자 비방 등 여론 조작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기부행위 금지나 또는 제한 위반을 해서 금품 수수를 받은 경우 등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라든지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이 나머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당선인이 51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도 입건된 그 인원 중에는 광역 단체장 3인, 또 교육감 6명, 그리고 기초 단체장 39명 등 당선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인해서 당선 무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즉 당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이래서 그 공직선거법 내에서는 1심은 6개월 내에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할 것을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여기에 구속되지는 않아서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하윤수 당선인이 학력을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가요? 네, 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 하 당선인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그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학력 기재 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졸업 당시 학교명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변경된 명까지 같이 기재를 했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 즉 64조 제1항 위반으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규정에서는 3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감경 요소,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했다든지 또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든지의 그 사유가 있으면 네.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감경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일단 대법원 판례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의 이 허위사실이라 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혹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결과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모두 좀 책임감을 가져야 더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